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2급과 3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대비한 면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인성 파트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면접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장의 분위기랄까요?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란 게 어떤 것인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면접의 평정 항목들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10개명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면접 시험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 10가지로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면접 상황과 준비 팁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 시험 접수를 하고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험 번호가 있는데요. 그 수험 번호에 맞게 면접 대기실에서 우선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도우미가 오세요. 도우미가 오시면 이제 수험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교탁으로 나가서 자신이 직접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그 수험번호 순서가 아닙니다. 수험번호는 뒤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1, 2, 3, 4, 5 이렇게 큰 번호가 적어져 있는데요. 그 큰 번호를 1번을 뽑았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비뽑기 형식으로 해서 직접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게 됩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3인 1개조나 2인 1개조 이렇게 됩니다. 인원이 만약에 좀 적다 그러면 2인 1개조가 되고 인원이 좀 많다 그러면 3인 1개조가 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3인 1개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시생이 있다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빨이 빠지는 거죠. 결시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은 3분입니다. 3분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면접위원장이 돼요. 그 고사실에서. 그래서 양쪽에 있는 분이 대개 여성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남성분이 많더라고요. 면접위원은 3분이고 질문은 무작위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요. 나중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명이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개 이제 양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받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보다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오른쪽 끝에 앉느냐 아니면 뭐 왼쪽 끝에 앉느냐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번호 뽑는 순서에 따라 또 결시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를 잠깐 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위원이.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 인성 파트 1번에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자기소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장점을 좀 알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면접위원들 중에 자기소개를 잠깐 30초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초 넘어가면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초 분량으로 좀 대주시면 짧게 자기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중간중간에 자기소개 질문이 올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앞부분에, 처음 부분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패턴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질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는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질문, 일명 꼬리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문 1답이에요. 원칙은 그거죠. 1문 1답인데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후속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게 후속 질문은 일명 꼬리 질문은 자, 한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꼬리 질문에 첫 번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꼬리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3번까지 가버리면 이제 압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거든요. 따라서 압박 질문은 그리 많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의 후속 질문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스터디를 꾸려서 실제 면접과 같이 연습을 할 때 후속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스터디원들이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질문을 오른편에 있는 분한테 했는데 이분이 답을 잘 못하세요. 못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답을 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것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와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들을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평정 항목이 있어요. A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꼭 정장을 하고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장을 하게 되면 좀 단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단정이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시면서 슬리퍼 신고 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면접장 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청바지가 찢어진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거는 단정해 보이진 않잖아요. 나는 청소년 지도사니까 청소년처럼 좀 활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면접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A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게 입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 짓고 가벼운 목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목례하고 들어가시면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목례하고 앉으시면 되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끝났다는 표현을 해줘요. 가운데 있는 분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는 하급자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돼요. 자, 나갈 때 이제 일명 이제 학교에서 많이 보잖아요. 학교에 이제 교실의 문인데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서 가볍게 목례하고 나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A를 보는 것이에요. 평정 항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단정한 복장뿐만 아니라 미소 지으면서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1차 필기시험이 대다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면접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식적인 측면 아닙니까? 1차 필기에서 그게 충분히 걸러진 분도 있어요. 필기시험을 보신 분. 그런데 대부분이 필기시험 면제가 되거든요. 대개 면제가 되고 면접시험만 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좀 알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 자, 9번째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면접의 상황과 준비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십니까?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 물론 단점도 물어보는 면접위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대개 이걸 많이 물어요. 장점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장점을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짤막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막 늘리지 마시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타심이 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타심을 발휘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청소년 지도사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면접 교재 안에 본론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니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요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러한 것들도 물어보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죠? 인성이에요. 인성. 자, 여러분들의 인성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사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짧은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인성을 측정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만 물어보는 면접은 없습니다. 인성만 물어보는 면접은 없어요. 반드시 지식적인 부분을 묻고 지나갑니다. 인성적인 부분을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성적인 부분을 묻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측면만 물어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성을 준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성은 한두 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청소년 지도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포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면접 상황과 준비 팁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개요인데요.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지식의 양이나 질을 저울질할 수 있어도 그 지식 그대로 직무에 활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필기시험이 면제된 응시자가 많다 그랬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응시자의 인성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은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인성이라든지 지식적인 정도를 알아보는 구술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푸는 거다 이 말이죠. 인물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연수는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과제물이 있으면 그 과제물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거든요. 면접 시험까지예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그게 좌우되는 게 여기 면접 시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 시험에서 응시자의 답변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경험적인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질문을 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구체화해서 명확하고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소속을 밝히시면 안 돼요. 어떤 기관의 소속이다. 나는 직급이 뭐다. 이 소속이나 직급 이런 것들을 밝히시면 안 돼요. 면접 도우미가 처음에 소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그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퇴장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사항을 줍니다. 따라서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이 있죠. 그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나는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이 없다 그러면 뭐 자원봉사라든지 그러한 활동적인 부분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나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해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뭐냐,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감점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년과 연관된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를 간다든지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들어가서 쭉 본다든지 청소년 지도와 연관된 게 되게 수련시설이거든요. 수련관, 수련원 여기에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압축을 해서 표현하는 기술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무작정 답변하다 보면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면접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뭐 핵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두갈식으로 하는 경우가 좋아요. 두갈식이 적합하다라고 해요. 두갈식이란 게 뭐냐면 결론을 먼저 딱 내리는 거죠. 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의 장점은 뭡니까?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내는 거죠. 결론을 먼저 내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면접위원들이 딱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작정 답변하기보다는 이 예상 답변을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모범 답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좀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성을 답한 것이나 지식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일관성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면접 시험에서 감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면접에 대한 자세가 불량하다. 그것도 감점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답변을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동문서답을 하네. 감점의 원인이 됩니다.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 던지는 입장에서는요. 조금 뭐랄까요? 횡한 느낌. 질문을 했는데 단답식으로 딱 하고 딱 끝났다는 어떤 그 제스처를 하게 되면은 면접위원들이 질문할 때 좀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확한 것을 전달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것을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쭉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이야기하면 좋나요? 라고 말하거든요. 30초 이내입니다. 30초를 넘어가면 좀 길어지는 느낌이고요. 30초 이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답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쭉 작성해 볼 거 아니에요. 길다 쉽다라고 하면은 3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30초 이내로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개인적인 질문은 10분 정도가 돼요. 10분 정도. 그러니까 길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이면 여러분들 30초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이 들어가잖아요. 3명이 들어가면은 내가 질문을 받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질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아봤자 10분 이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30초 이내의 분량으로 답변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30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 스탑워치 딱 누르고.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30초가. 짧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면접위원이 준비가 잘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에 5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이나 정신 자세. 두 번째 A 나오죠. A와 품행 성실성. 세 번째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갈식의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3가지를 먼저 볼까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여러분들의 가치관, 신념을 보는 건데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사명감, 지도 철학,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과 정신 자세가 됩니다. 자,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투리라든지 방언 이런 것들이 또 은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쓰면 문제가 좀 된다. 우리가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질과 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자, 성실성은 바로 이제 성실한 답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초 분량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답변에 대한 정확성입니다. 만약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면접관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재차 질문을 요구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답하면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것은 동문서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의사표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나머지 2가지를 보시죠.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나오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자, 우리 지도사 같은 경우는 뭐 지도 방법론이라든지 육성 제도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문 지식은 팩트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청소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부록에 보면 청소년 지도 활동과 연관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 문화 활동이거든요. 뭐 문화 활동이 있고 교류 활동이 있죠. 수련 활동이 있고 따라서 이 문화 활동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사례를 하나 집어넣어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력과 의지력과 지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체가 창의성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해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도 창의성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지와 지도력도 중요하겠죠.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네. 뭐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했다. 지도사로서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이요.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사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본론에 들어가면 나와요. 사례 내용입니다. 근데 사례 문제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지는 않은 게 이제 지도사 면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그래요. 자, 개인적인 역량 강화, 발전 방안, 포부죠, 포부. 당신은 지도사가 되어서 어떻게 역량, 임파워먼트를 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계획이 뭐냐 또는 발전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기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시험에 5가지 항목이 나왔는데요. 이 항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획득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고득점 면접 10개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득점 면접의 10개명, 자기소개는 짧게 하는 게 좋은데요. 1분까지는 좀 길고요. 30초 분량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짧고 관심 분야의 장점, 관심 분야와 장점이 부각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 하나 샘플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자, 유행을 하든지 화려한 수사하고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말이에요. 지금 여기 첫 번째는 자기소개와 연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2갈식의 표현으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이야기한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논리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일관되게 보이는 논리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2갈식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유행어는 피하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뭐인데요, 그런데요 이런 말보다 입니다, 씁니다라고 하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존칭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극존칭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면접관이 질문하는 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일 대답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감점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대답을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 순간. 그럼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면접위원들도 좀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화기애애하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 면접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쪽에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릴렉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서도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가벼운 웃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피면접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여기에서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과 관계 형성할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질문이. 그러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간식을 같이 즐겁게 먹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그 청소년과 관계가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웃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은 릴렉스,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라 이 말이에요. 자, 6번째, 잘못된 버릇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재점검하라 라고 했습니다. 면접위원을 불쾌하는 의사 전달이나 너무 큰 목소리, 빠른 말투, 불안정한 시선, 자신도 모르는 버릇 등에 주의하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디랭귀지를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면접위원들이 볼 때 될 수 있으면 다소곳이 여자분들은 단전 쪽에다가 손을 모으고 남자분들은 무릎 위에 손을 딱 올리고 양손 올리고 딱 허리를 핀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큰 소리가 있죠.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빠른 말투. 여러분 면접위원들은 되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빠른 말투를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천천히 잘 이해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속도로 적절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정한 시선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시선 접촉인데 여러분의 눈동자가 좌우 위쪽이나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면접위원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잖아요. 만약에 가운데 분이 질문했다 그러면 가운데 분을 주로 응시하고 중간중간에 양쪽 두 분을 응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선 접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라고 했는데요. 불가능한 숫자죠.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면 답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기본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죠. 청소년의
어떤 문화활동이나 교류활동, 수련활동 그러한 것들을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포터의 역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잘 지도해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력자의 업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나중에 배우시면서 다 나올 거고요.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과 정책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질문이라도 즉석에서 응용하여 답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청소년의 정책과 법률은 팩트예요.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확한 이야기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접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준비 안 했구나. 준비성이 부족하구나. 성실하지 못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세 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합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면접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면접의 합격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90%대였는데 지금은 7, 80%대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1차 면접 시험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실적인 부분, 법률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을 거의 100%에 가깝게 열심히 공부해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번째 내용 정리했고요. 자, 8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 감각을 익혀라 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스터디를 구성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한 5명 정도의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빈출 면접 질문과 최근 시사 이슈,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과 인성 관련 질문지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가 스터디용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부록에 보면은 면접 질문, 기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질문들을 그냥 무작위로 던지시는 거야. 여기 스터디 그룹을 구성했을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면접위원 3명하고 2명이 이제 피면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형태로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질문 던지고 답변 들어오면 꼬리 질문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2분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 2분이 여기 오고 여기서 2명 가고 그렇게 해서 피면접자와 면접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났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왜냐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재차 반복해야 돼요. 한 번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만났을 때 2번 내지 3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험장 들어가면 덜 떨립니다. 왜? 이미 모의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모의 연습의 중요성이에요. 모의 연습은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스터디원을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가족들하고도 할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가족 3명이 이제 뒤에 있는 부록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모의 연습은 필수입니다. 자, 9번째 들어갑니다.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 면접위원들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도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청소년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인성과 품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점을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 면접위원들과 친밀감, 신뢰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나 인사하는 법이나 앉는 자세나 밝은 미소,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친밀감이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도 잘 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째까지 했고요. 10번째 들어갑니다. 자,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들어라.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력은 면접위원이 물었을 때 하는 겁니다. 면접위원이 질문할 경우에 질문할 경우에 자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경력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후속 질문을 한두 번 해보면 그분들은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경력 등에 대해서는 아, 경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이런 룰을 범할 수 있거든요. 면접위원들이 질문했을 때만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을 때는 경력을 말씀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가장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 경청하기가 70%라고 해요. 이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많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 경청이 중요하다. 자신의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거짓말을 더해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감점을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득점 면접의 10개명 마지막 10번째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10개명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득점 면접의 10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이렇게 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뒤로 뺐습니다. 이걸 조금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뒤에 넣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5가지 평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 중, 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에 이제 하 부분이라고 쓴 거 보니까 상, 중, 하가 있는 거고요. 이 상이 이제 각각의 3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점 만점이니까 3,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5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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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5가지 평정 항목이니까 이제 만점은 15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점이 면접위원 한 사람당 15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접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분이 아, 이 사람은 정말 5가지 항목에 문제가 전혀 없다. 상 다 체크를 5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5점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3점 만점인데 총 15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됩니다. 근데 3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합쳐서 나누기 3을 하면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5개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5가지 평정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이 하를 평가하게 되면 1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3분이 계세요. 3분이 계신데 A 품행이 있었잖아요. 거기 A와 품행이 있었습니다. A와 품행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이분은 뭘 줬냐? 중을 줬어요. 2점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분이 뭘 줬냐면 하를 줬어요. 하를 1점을 받은 거죠. 하를 줬어요.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이 1분, 2분, 2명 이상이 이 하라는 평가를 해버리면 토탈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이 되더라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하는 맞지 않아야 되구나. 정신자세나 가치관, 그 다음에 기본 지식, 전문 지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실성이나 이 품행, 그 다음에 창의성, 의지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사 발표의 논리성이나 정확성, 거기에서 하를 맞아서는 안 되구나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 점수를 어떻게 한다? 네, 상중하에서 상 내지 중을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상 내지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을 다 맞은다고 가정하면 중을 다 맞은다고 가정하면은 1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분이잖아요. 세 분 다 중을 줬어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왜? 10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 이상은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 이상은. 이분이 한 분이 하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을 맞았어요.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왜? 한 분이니까. 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평정 항목에서 이분한테 좋은 점수, 뭐 중이라든지 상을 받았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오리엔테이션을 끝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제1강 인성부터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관적인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작성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원고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친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듣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끝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